자, 안녕하세요. 내비게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방사선 촬영 조건 설정에서 영상의 화질에 관여하는 이 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영상의 화질에 관여하는 인자는 대조도, 선회도, 입상성을 이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의 화질에 관여하는 인자를 보면 여러 종류가 있죠. 이렇게 촬영 부기자재의 종류도 있고요. 아니면 장비의 종류나 성능, 또 환자의 체형, 또 촬영 조건 설정, 또 촬영 부에 따라 달라지겠죠. 환자의 성별이나 나이나 어떤 환자의 체형에 따른 두께, 그리고 촬영자의 어떤 경험 정보에 따라서, 그리고 질병에 대한 어떤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영상의 화질에 관여하는 인자들은 수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조도, 선회도, 입상성 하지만 여기 하나 더 붙는 게 있죠. 관용도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화질을 말하기 때문에 일단 대조도, 선회도, 입상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화질의 조절 인자는 이제 환자에 따른 또는 촬영자에 따른 또는 장비에 따른 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환자에 따른 화질의 조절 인자를 보면 환자 체형, 뚱뚱하거나 마르거나 아니면 근육질이거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체형이 좀 크다 보면 촬영 조건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게 또 근육질이냐 아니면 지방질이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환자의 성별, 남성과 여성 또는 나이, 젊은 층이냐 아니면 좀 노령층이냐, 그리고 환자의 두께, 그리고 어떤 부위를 촬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화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 촬영자에 관한 인자는 이 어떤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질병에 대한 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이 촬영자의 많은 촬영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 그리고 촬영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설정에 따라서 화질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장비 인자에서는 장비의 종류라든지 아니면 장비의 성능, 촬영 부기자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과거에는 특히나 어떤 그 의원급에서 보면 장비가 노후된 장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세팅된 촬영 조건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막 올리죠. 하지만 그 올렸을 때 그 촬영 조건이 실제 그 촬영 조건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노후된 장비를 사용할 때는 실제로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는 점도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엑센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 감약, 흡수, 산란, 투과, 이 방법에 의해서 영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브더미 이렉트와 슈파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렉트 같은 경우는 이 가스의 음영을 본다는 거죠. 하지만 이 KUB 슈파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콩팥의 음영, 그리고 또는 방광의 음영을 관찰할 수 있게끔 주로 연부 조직을 관찰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전압보다는 이 간졸료하고 세크 시간, 그래서 매스를 좀 조절해야 되고요. 좀 이리트 같은 경우는 이 에어 레벨을 보기 때문에 관전압이 좀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서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좀 장기 아래 처짐에 따라서 좀 투과력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단점이 있겠죠. 이렇게 연부 조직과 아니면 이렇게 머슬과 아니면 피부 스킨에 따라서 투과가 되어버려서 이렇게 영상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고민해서 어떻게 촬영할 것인가, 어떤 질환을 볼 것인가, 지금 어떤 형태를 볼 것인가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방사선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학습하게 되는 거죠. 자, 엑센의 성질을 보면 엑센 인체 투과에서 인체를 구성하는 본이나 머슬이나 렁 등의
온자 시로 번호 구조에 따라서 투과, 흡수, 감약, 산란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저액선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흡수가 많이 일어나죠. 당연히 흡수가 많기 때문에 산란 적게 일어나고요. 하지만 고액선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구성 원자로부터 조직별의 흡수차가 적죠. 많이 투과하기 때문에 투과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당연히 산란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저액선의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 고액선의 에너지를 사용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야겠죠. 그 다음에 화질의 3요소 관용도는 좀 배제시키고 이 대조도와 선해도와 입상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는 영상의 질, 즉 이 화질에 따라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화질의 3요소를 보면 대조도, 콘트라스트, 명암의 차이, 그다음에 선해도, 경계의 윤곽, 입상성, 좀 거침 정도, 이걸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영상을 만들 것인지 이 대조도, 선해도, 입상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조도 콘트라스트는 이 목적하는 부위와 그 주변과의 농도차가 확실히 있어야지 인식이 되다는 거죠. 그래서 농도차가 클수록 인식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검정색과 흰색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도 차이를 대비 또는 대조, 그래서 이 농도비를 대조도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인체 구성에 따른 이 액선의 흡수 차이로서 영상이 구성되는데, 이 피사체 대조도에 따라서 영상 대조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사체 어떤 구성에 따라서 대조도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은 그 차이에 의해서 영상의 대조도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국가고시 보기 전에 피사체 대조도의 어떤 인자들, 그 다음에 필름 대조도 하겠죠. 영상 대조도에 대한 인자들을 많이 암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피사체 대조도를 보시면 이 피사체 조성, 이 본이라든지 머스라든지 렁 등 이런 시로 온자 번호에 따른 또는 두께의 차 등에 따라서 액선의 흡수율이 달라지겠죠. 자, 이 흡수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투과 액선의 강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강도 차이는 결국은 피사체에 의한 거기 때문에 피사체 대조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사체가 두껍고 또는 본처럼 밀도가 크고 원자 번호가 높은 장기들은 액선의 흡수도 커지고 그만큼 투과 액선 강도는 낮게 되기 때문에 사진 농도는 저하되고요. 이 좌우 인자는 이 말 그대로 피사체 두께, 밀도, 시로 원자 번호, 뭐 감약 개수, XNC라든지 조영제, 산란산에 의해서 좌우되겠죠. 그다음 영상 대조도, 우리 관광에서는 이제 필름 대조도라 부르고 있죠. 그래서 피사체 대조도에 의한 액선 강도 차를 우리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든 영상에서 보는 농도 차이를 영상 대조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피사체 대조도하고 비슷하죠. 액선질, 산란선, 그리고 이미지 플레이트 IP라고 하죠. 그 다음에 디텍터의 특성에 따라서 이 좌우 인자가 달라진다는 거죠. 당연히 관자압이 증가할수록 산란선은 많아지고요. 관자압이 높을수록 투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대조도 차이는 작아지기 때문에 이 스케일이 길어진다는 거죠. 롱 스케일. 관자압이 낮을수록 이 투과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조도 차이는 커지겠죠.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구분하겠죠. 그래서 이 스케일은 짧습니다. 그래서 숏 스케일 컨트라스트라고 부르죠. 이 산란선은 영상 대조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 산란선을 적게 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적게 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당연히 관자압을 낮게 해야겠죠. 투과력을 낮게 해야지 이 산란선이 적게 발생할 것이며, 또는 이 그리드를 사용해서 산란선을 제거할 것이고, 조사에는 최대한 작게 제한시키는데 이 디지털에서는 디텍터의 사이즈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피사체가 두꺼울 때는 이 관전압을 적절하게 하고 반대로 관전류를 증가시켜서 이 발생 액선 강도를 적절하게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피사체와 이 디텍터 간 거리를 길게 해서 산란선 일부분이 도달하지 못하게, 예, 우리가 보면 걸어야 될 법이라겠죠. 예, 피사체와 이 디텍터 간의 거리를, 예, 띄움으로써 에어갭 테크닉을 이용함으로써 산란선이 디텍터에 도달하지 않게끔 만드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그 국가고 준비해서 할 때 그렇게 많은 암기를 했지만 그게 다 임상에서도, 예,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고시에 출제되는 빈도수가 많다는 거죠. 자, 피사체 대조도를 보면 이 관전압을 고정시켰어요. 관전압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보다 이 영상이 훨씬 두껍게 보이죠. 그래서 똑같은 관전압을 투과했을 때 이 피사체 두께가 얇은 부위는, 예, 전체 투과가 되기 때문에 완전 하얗게 보지 않지만 검정색, 회색, 흰색까지 스케일이 넓다는 거죠. 그래서 농 스케일 컨트라스트가 부르고요. 자, 투과를 하는 부분에서 두꺼운 부위에서는 투과한 것과 투과하지 못한 것 두 개로 구분하죠. 그래서 투과하지 못한 부분은 하얗게, 투과한 부분은 검게 보이겠죠.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농 스케일이 아니라 숏 스케일 콘트라스트가 부르죠. 실제로 이 농 스케일 콘트라스트는 이 관영도가 넓은 선이 나오죠. 숏 스케일은 흰색과 검정색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영도가, 예, 좁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이 영상은 이제 이번에는 영상 대조도로 확인해 볼게요. 예, 똑같은 피사체 두께의 고관전압과 고액선 에너지죠. 저관전압, 예, 저액선 에너지,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고관전압 촬영했을 때는, 예, 전체 투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관영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롱 스케일 콘트라스트가 부르고요. 저관전압을 사용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과한 부분과 투과하지 못한 부분만 발생하기 때문에 숏 스케일 콘트라스트라고 이제 불러진다는 거죠. 일단 스케일이 작잖아요. 예, 검정색과 흰색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대조도와 이 관용도의 관계를 봐볼게요. 예. 자, 농도의 증가는 이 관용도를 일정 범위에서 비례관계로 가죠. 넓어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농 스케일 콘트라스트로 간다는 거죠. 콘트라스트가 낮다는 것은 흰색과 검정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반대로 이 관용도의 범위는 넓어집니다. 그래서 롱 스케일 콘트라스트. 반대로 하이 콘트라스트, 흰색과 검정색의 차이가 클 때는 당연히 회색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관용도의 범위는 좁아들겠죠. 그래서 숏 스케일 콘트라스트가 부르죠. 자,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게 개조도란 말 들어봤었죠. 관용도. 특성 곡선의 이 경사도가, 즉 직선부의 대조, 그 간마치라고 불렀죠. 그래서 간마치가 크다는 것은 특성 곡선의 직선부가 급경사이고 대조도 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게 특성 곡선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직선부가 이렇게나 이것다 달라진 거죠. 자,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대조 차이가 크다는 거죠. 하지만 이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대조도 차이는 적고 관용도는 넓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숏 스케일, 저관전압이죠. 이렇게 관용도가 넓어진 부위를 롱 스케일 콘트라스트가 부르게 되죠.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조사 조건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농도는 올라갑니다. 예. 자, 이 그래프 볼 때 쉽게 볼 수 있는 게 농도는 크다 작다 또는 높다 낮다로 보겠죠. 그래서 위아래로 이게 표시가 되겠죠. 익스포저 시간은 길다 짧다기 때문에, 예, 좌우로 움직입니다. 행축으로.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 이미 영상 촬영 조건 했지만 이 모니터 상에서도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감마 컬렉션 해가지고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 감마치를 영상에서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어요. 이 모니터 상에서 보는 거죠. 실제 촬영된 영상을 모니터에서 또는 그 프로그램에서 조절해서 이제 보정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들쑥날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값은 고정시켜 놔야지 이제 모든 영상이 좀 고정적으로 보이겠죠. 아니면 우리 모니터에서 프로그램 아닌 모니터 안에 있죠. 명암의 차이 또는 감막값 또 그 밝기 조절할 수 있겠죠. 모니터를 어둡게 볼 것이냐 밝게 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실내에 조명이 좀 밝아요. 조도가 아니면 이렇게 자연광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밝기를 좀 어둡게 만들어야겠죠. 모니터가 너무 밝게 보이니까요. 반대로 좀 어두운 분에서는 조금 밝기를 좀 밝게 봐야겠죠. 네. 어둡게 보이면 서로 영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조도에 따라서 영상을 좀 밝게 보일 것이냐 어둡게 보일 것이냐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뭐 자연광이나 아니면 안에 그 실내에 조도가 높을 때는 또 모니터를 어둡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밝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각각의 시각 차이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조율이죠. 예, 서로 맞춰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만질 것이냐 어떤 하드웨어적인 모니터에서 맞춰줄 것이냐도 좀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자, 선해도란 것은 이 농도, 덴시티가 다른 두 부분의 이 경계선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미지 엣지, 모서리를 어느 정도까지 구분할 수 있냐. 자, 이렇게 파란색 촬영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영상과 이 영상의 이 경계는 구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영상은 분명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구분이 안 돼요. 실제 구분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서로 다른 농도 차이로 이런 경계선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쪽 영상을 보면 이 경계선이 다 보인다는 거죠. 좀 이렇게. 예, 이렇게 서로 겹치는 다 보이죠. 이렇게 선에다가 좀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게 가장 좀 이롭죠. 이건 하나로 보이지만 이건 세 개 다 구분해 보이잖아요. 이미. 예, 이렇게 선에도 좋은 영상, 그 대조도도 좋은 영상. 그 대조도가 높다 낮다에 따라서 대조도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조도가 높은 영상이 좋을 때가 있고 또는 대조도가 낮은 경우에 좋은 영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대조도 차이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대조도 차이에 의해서 영상을 내가 보고자 할 때 어떤 질환이나 어떤 해박적 구조나 이게 잘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대조도가 좋다 나쁘다고 구분한 거고요. 무조건 높아서 좋은 거, 낮아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선해도와 해상력의 차이가 있죠. 자, 선해도는 이 이미지의 엣지나 마진을 선명하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이 해상력은 이 근접해 있는 작은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선해도는 아까 말대로 두 개에 겹쳐 있으면 이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냐 없냐고, 해상력은 같은 모양의 크기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해상력 또는 분해능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점점 영상 작아지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로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점점점 사이즈는 작아지지만 이걸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냐는 분해능 또는 해상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해상력과 분해능은 실제는 달라요.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해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죠. 불선해도, 예, 선해도가 좋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 그래서 기하학적 불선해도 같은 것은 영상이 확대되거나 왜곡되거나 이제 반음형 생기는 거. 우리 영상은 에서 봤을 때 우리 피사체는 똑같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하학적 불선해도가 발생하는 거고, 더구나 방사선은 이 점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방사 형태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곡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에 피사체 운동에 의한 또는 어떤 흡수에 의한 증감지에 의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불선해도에 관한 것은 이 강광학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있다고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조도하고 입상선과 선해도 관계를 한번 이제 보는데요. 자, 대조도와 입상선. 자, 대조도의 높고 낮음, 크고 작음, 그리고 낮음, 높음, 이런 어떻게 하면 영상이 좋아질까를 구분하시고요. 그다음 선해도가 좋은 사진, 입상선, 때로는 거칠게 보이는 게 좋고 때로는 스무스하게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화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인데, 자, 한 가지, 두 가지를 더 포함시켜 볼게요. 자, 여기에 감도와 간용도를 포함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조도 차이에 의해서 간용도가 넓어지고 좁아지는 거고, 자, 감도가 크고 작아짐이 같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대조도로 이걸 구분할 수 있고 이것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대조 차이에 의해서 대조도가 낮다는 것은 흰색과 검정이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대조도가 높다는 것은 흰색과 검정색의 차이가 크다는 거, 즉 흰색과 검정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입상성, 즉 거칠게 보인다는 거죠, 영상이. 하지만 이 대조도 차이가 작다는 거, 그런 경우는 이 간용도가 넓어진 경우죠. 투과력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영상이 좀 부드럽게 보인다는 거죠. 스무스하게. 선해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대조도, 입상성, 선해도의 관계에 의해서 이 감도와 이 관용도의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같이. 그래서 화질의 3요소를 이 관용도, 감도를 이 대조도가 좌우하기 때문에 실제 3요소는 대조도, 입상성, 선해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조도 얘기해 볼게요. 자, 대조도는 이 관전압이 좌우하고요. 관용도는 즉 농도기 때문에 이 세크가 좌우합니다. 그리고 선해도는 이 미리암페의 크기, 예. 미리암페가 작다 하면 좀 선해도가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미리암페가 크다 하면 선해도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는데, 이것은 그 피사체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피사체가 사이즈가 큰데도 무조건 미리암페를 작은 걸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세크가 길어지니까요. 이 두 개 관계는 이제 곱해지기 때문에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무조건 세크가 관용도, 무조건 간전압이 대조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또 대조도와 관용도 또 관계가 또 있죠. 관계가 이런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전압과 시간과 관절류의 어떤 조화가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기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조도가 무엇인지, 아니면 관용도가 무엇인지, 선해도가 무엇인지, 어떤 인자가 이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관여하고 있는지도 좀 이제 아시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방사선 촬영 조건 설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촬영 조건에 대한 기계적인 설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